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청소년을 위한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조각게임입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교육에서 이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첫 사역 부서는 뭐 다들 그렇듯이 주일학교였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맡았었고요. 또 군목으로 생활했던 3년 기간을 제외한다면 그 뒤로도 어떤 시기든 교육부서와 관련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군목 사역이라는 것도 군대에 와 있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청년 사역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청소년부서 사역도 했었고요. 교육부서 전체를 매니지먼트하는 교육 총괄 역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책 선물을 종종 하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물해 줄 만한 괜찮은 기독교 도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는 게 대부분은 뭐 문제집 같은 수업용 도서들이 일반적이고요. 또 문학이라고는 해도 역시 뭐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문학 전집 여기에 속하는 책들 중에는 또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권해줄 만한 것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고 안 어렵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작가의 관점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왜곡된 모습의 기독교, 또는 기독교의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책이 또 적지 않아요. 물론 이런 책들도 함께 읽고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은 뭐 또 나름 괜찮겠지만, 그냥 혼자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선물해 주기에는 살짝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안심하고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권해주고 또 선물해줘도 괜찮을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작가가 주요 타겟을 청소년으로 상정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생보다는 그 또 중학생 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도 중학생으로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 또래 청소년들이 할 만한 고민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번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을 때 기독교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그 부스에서 만난 책입니다. 한낮의 단비라는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인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그 첫 책이었던 거죠. 시작이 괜찮네요. 이 책의 이야기는 서예나라는 이름의 한 여중생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성적이 꽤 괜찮아서 중학교 들어온 이후에도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전교에서도 늘 10등 안에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주인공이 이번 본 중간고사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가채점을 해보잖아요, 자신이. 답을 맞춰봤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 확실히 망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들킬까봐 혼자서 마음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너 몇 점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얘나야 뭐 잘 받겠지, 당연히 잘 받겠지라고 대답을 가로챕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꼭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한테 불리한 내용도 아닌,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적당히 감춰주는 그런 내용일 경우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잠자코 있는 거. 예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예나가 이번 시험에도 잘 본 거라고 이제 소문을 막 내기 시작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알면서도 예나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이야기 이제 초반에는 이런 식의 작은 거짓말들이 몇 개 더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이벤트,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은 뭐 악의 없는 거짓말이었고, 뭐 특별히 누구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예나가 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던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인 거짓말들이 어느 날 풍선 터지듯이 연속해서 빠바바방 터져 나갔을 때 이 예나에 대한 친구들의 시선이 급격히 달라지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이맘때 청소년들의 고민, 곤경, 그리고 공포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뭐 그냥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때 내가 이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뭐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쌓아했던 거짓말들이 동시에 한 번에 터지면서 졸지에 얘네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작가는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 허영심이 그 거짓말의 배경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이런 허영심이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진 허영 가득한 자아는 언젠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 예나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으로 조각 게임에 참여하라는 초대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 초청에 참가하면 예나가 한 거짓말을 모두 지워주겠다는 조금은 이제 황당한 제안이죠. 마치 지금 예나가 처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무슨 피싱 문자인가 스팸인가 하고서 삭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문자 메시지가 반복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게임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일단 시작이 이제 판타지인 거죠.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나의 눈에는 친구들의 가슴 부위에 생긴 어떤 빈 구멍이 보이게 될 텐데 누구든 그중 한 명의 가슴에 나는 구멍을 채워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예나는 친구들이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동시에 정말로 친구들의 가슴 부위에 온갖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그 친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탐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름 치밀하고 귀여운 작전을 편다는 게 이 책의 주요 스토리죠.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청소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죠. 사실 이런 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은 뒤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또는 부와 재물, 인기를 향한 욕구에 늘 목말라 있는 게 사람이니까요. 우린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이 소설의 문법대로 말하자면 우리 가슴에 난 구멍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주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1차적으로는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것들이죠. 또 나아가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인기는 얻는 것도 힘든데 유지하는 건 또 그 못지않게 힘들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전 세계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주인공 예나는 열심히 친구들의 가슴 속에 나 있는 그 구멍을 채우는데 성공했나 싶었지만 사실 그 작업은 예나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게 뒤에서 이제 밝혀지죠.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기독교 소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언급되는 교회의 모습에도 눈이 갔습니다. 작가는 무조건 교회를 칭찬하거나 그렇다고 비판적으로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두 모습이 다 나와요. 초반부에 예나의 가정이 겪은 어려움이 언급이 되는데요. 한때 사장님으로 불렸던 잘 나가던 예나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예나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달랐죠. 어머니는 교회에 자신의 가정 이야기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나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린 시절에 예나의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했던 뭐 사업이 망하면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나의 어머니는 점차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실제로 교회라는 곳이 참 말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곳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나의 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욥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학을 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이런 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나에게도 이식되는데요. 어느 순간 예나도 어머니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교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나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에서 만난 김초아 전도사라는 인물인데요. 젊은 나이에 정도 많고 또 아주 부침성 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비록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예나와도 멀어졌지만 언제든 부르면 나와주는, 예나가 믿고 고민을 말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죠. 김초아 전도사라는 인물의 특징은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서 교회가 말이 많아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 그걸 여기저기 퍼뜨리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더 와닿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죠. 말이 많은 교회인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단편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소설의 전개도 꽤 재미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작품이었죠. 메시지까지 좋으니까요. 금상첨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 책에 이제 후속편을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요.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청소년들, 특히 중등부쯤 되는 친구들에게 책을 선물해주거나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야기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서 꼭 신앙을 가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뭐 전도용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해주는 느낌으로 권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디 좋은 책을 계속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출판사의 첫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한낮의 담비 출판사에서 낸 첫 책,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성장소설인 조각게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도 시간을 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